뭐 분해가지고 이야기가 잘 안 되네. 예, 계속해서 대선 주자 지지율은 나옵니다. 뭐 당연히 이낙연 이제 당선자가 1등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렇죠. 2등도. 문제는 황교안 지지율이 1%가 됐어요. 어떻게 됐대? 진짜 안타깝네. 사람들 너무하네. 너무하네. 아무리 그래도 진짜. 좀 그래도 한 3, 4%는 지켜줘야지. 여러분. 야, 사람들 진짜. 제가 대선 후보에 있어도 1%는 나옵니다.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1%는 나와. 나오죠. 그냥 나오죠. 사람 이름으로 막대기라고 해가지고 올려도 1%는 나옵니다. 막대기. 문제는요, 이낙연 후보는 지금 이제 그 리얼미터 갤럽 기준이네. 갤럽 기준으로는 최고치 찍었어요. 28%. 우와. 리얼미터는 더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재명 11%, 안철수 3% 이런 흐름이거든요. 홍준표도 3%인데 황교안은 1%예요. 황교안 복귀할 수 있을까요? 뭐 자기는 뭐 하고 싶은가 보죠. 그래서 지금 뭐 통성 기도를 끝내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기는 한데 그게 우리가 종록으로 가기를 바랬던 그 이유가 지금 이제 너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계속 기도하시면서 지내는 게 가장 좋죠. 아니 복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우, 아니 복귀할 자리가 없어요. 사람 지금. 그렇게 잔인하게 굴면 안 됩니다. 최소한의 이제 인간적인 좀 인권은 지켜줘야지. 다만 황교안은요 서초구에 있는 집 팔고 와라. 아, 아직도 못 팔았다잖아. 안 팔리나 나 그럴 줄 봐요. 알았어. 그때 우리가 이야기했잖아. 금면에 네, 내놔야지. 네. 안 팔린다고 이야기할 거다. 이렇게. 팔기에는 현금이 너무 커.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게 1%짜리가 누구누구 있냐면요. 윤석열, 우와. 황교안, 우리 시장님, 박원순 시장님, 유승민. 이게 1% 종류고요. 야, 더블 스코어로 홍준표는 2%. 더블이네 더블. 간단히 말하면 아, 이낙연과 황교안의 퍼센트 차이는요 28배예요. 그렇지? 지금 이낙연 28%, 황교안은 1%니까. 그 사람 너무 잔인한 거 아니요? 아니 내가 볼 때는 그 뭐냐면 그 황교안 영광이었어. 이렇게 28배 차이 나는 사람과 지역구에서 선거를 치른 거 영광이었다 생각해. 아 그럴 수도 동네에서. 있겠네요. 예.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 지금 베스트 3가 베스트 3 이낙연 28, 이재명 11, 안철수 3이고요. 사실 안철수 3 넣어주는 건 순서상 세 번째니까 안철수를 넣어준 거지. 3%는 11%하고 좀 같이 하기에는 좀 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보세요. 황교안보다 3배나 많은데. 아니 기왕 니은으로 넣어준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3%면 진짜. 네. 아 홍준표도 슬프겠다. 안철수보다 낮아. 그러니까 물론 뭐 이게 전부는 아닐 거고 황교안이 다시 대선에 그러니까 앞으로 대선이 나온다고 해도 이보다는 더 먹겠지만 이제 가장 답답해지는 지점이요. 황교안이 1등 달렸던 기억 나세요? 네. 그런 치열도 있었어. 그 기억 지웠어요. 5월 달인가.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죠. 정치인 중에 국무총리 출신이면서 정치권에 대선을 때 갈 것 같다가 사그라들면서 결국에는 대선도 못 나가보는 케이스. 반기문 씨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대선 주자를 키우는 어떤 진영 내에서의 스킬이랄까요?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면 요즘 같은 시대는 잘 안 통해요. 왜냐하면 국정 경험도 좀 있으면 좋겠고 황교안한테는 그런 스펙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 예, 예. 내용이 어쨌건 간에 국무총리도 해보고 장관도 해봤던 사람이고 당까지 맡아봤으면 대선 주자로서는 스펙이 훌륭한 거예요. 그 과정을 대부분 거친다는 게. 문재인 대표가 대표를 했던 이유가 뭔데요?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같은 국정 경험은 있지만 당을 지휘해본 경험이 없었다고. 그러면서 당을 어느 정도 개혁하는 상태에서 사실상 소리 없이 장악했다는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황교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미래통합당 당시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로 들어와서 시간은 중요해. 누구한테나. 어떤 과정으로 그러니까 키워지느냐인데 그 주어진 시간을 너무 잣같이 써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고소하니. 그러니까 보수들이 갖고 있는 선거에 가장 대피한 인물이에요. 황교안이. 우리나라 수구 보수 세력이 모든 선거를 했을 때 가장 대피한 인물이라고. 쉽게 표현해서 저쪽에서는 황교안 때문에 공천받지 못했거나 하는 자들은 총선 패배 책임론은 황교안한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돌아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줬고 뭘 줬음에도 불구하고 개혁도 못하고 이것저것 못하고 당을 폭망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선거 패배의 책임론을 갖고 있는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황교안인데 그 시간을 그렇게 써버리니까 이제 1%로 떨어지는 과정. 문제는 황교안에 대안이 있느냐예요. 있어봐야 안철수나 홍준표란 말이야. 유승민이고. 김무성도 있네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해줘야죠. 이렇게. 아무나 명함 내밀면 대선 주자가 되는 거야? 여기 리스트에도 없는데? 아니, 자기는 마포에서 한 번씩 얼굴 지금 얼마나 열심히 뜨는데 지금 막 껴안고 하자고 있잖아요. 좀 우리 무성이도 껴줘야죠. 무성이들 껴주는 건 좀 무성이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왜냐면 대구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 황교안이가 공청한 사람이 있어요. 몇 명 있어요. 여자분도 한데 뭐냐면 그 대구에 보수 있는 아줌마들 뭐라 하면 아무리 그래도 꽂아도 어떻게 저런 사람을 황교안이가 공천 넣냐 실망감이 있어요. 우리 지역구도 황교안이가 넣으신 여자분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넣냐는 것에 대해서 자질론 쪽에도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요. 어쨌건 황교안 씨 1%는 놀랍습니다. 정치인이 국민들로부터 잊혀지는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을 나중에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세요. 한 5년 후에. 야, 그때 황교안이라고 있었지? 아니, 그런 날 온다니까? 그분이 그 육포 좋아하는 분 맞죠? 그 직업이 불교였던가? 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스님이었나? 머리 깎고 막 그랬는데. 정강호랑 같이 없어지는 사람입니다 이제. 옛날에 정치인 중에 국무총리 지내고 조용히 살아있는 사람들은 겁나 많습니다. 많죠. 그 이유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 유희창이 있었어요? 이유창 대선 못했잖아요. 이해창 아직 살아있죠. 살아있네. 살아 계시죠? 잠깐만, 이유창이라고 있었어요. 이해창이 고인이 된 건가 살아있는 살아 있어요. 아직은 아, 없어요. 그래요? 아, 살아 그래요? 계셔요. 아, 건강하셔요. 되게 고령이라고 되게 추정이 꼬짝꼬짝 돼서. 해가지고 그쵸. 오래 사세요. 그 대학 출신도 기자라나. 그리고 아들은 살좀 이용구라고도 있었고요. 아 이수성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총리들 중에 그렇군요. 대선에 거론된 사람들 엄청나게 많죠. 아. 그렇게 해서 사라져갖고 심지어 유엔 사무총장 지내신 분도 대선 한번 나가보려다가 개 털리고 그냥. 그분은 저 고향 마을에 동상도 있습니다. 아, 지금도. 아. 나는 국무총리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인, 국회의원을 해본 국무총리면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부와 입법부를 두루 겪어봐야 되는 그런 면에서는 또뭐 이낙연 총리가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제 되게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고요. 어쨌든 황교안 씨 1% 축하드립니다. 감축드립니다. 그 두 배인 홍준표 씨 2%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더블 스코어에 홍준표 이럴 거 아니야. 나는 황교안보다 더블 스코어다. 2%. 자, 알겠습니다. 재밌다. 지금 이태원 그 클럽 이게 인천에서 지금 빵 터진 것 중에 하나가 학원 강사가 자기 그러니까 직업을 거짓말로 얘기한 거죠. 뭐 백수라고 거짓말했죠. 그러는 바람에 이게 지금 애들한테 다 갔잖아요. 지금. 인천에서 이게 확 퍼지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왜 이래? 102번 확진자가 지금 이태원 클럽을 5월 2일 날 3일 날 방문했고 이게 지금 그러면서 이게 계속 퍼지는데 나는 무직이다 이렇게 학원 강사여서 과외 학습도 하고 학원 강습도 하고 해가지고 막 퍼뜨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직업을 속이는 그러니까 무직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학원 강사였다고 말을 했으면 과외도 한다고 말을 했으면 당연히 그쪽 가르쳤던 학생들에 대해서도 또 검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알려진 동선만 해도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이 강사가 학원에서 강의를 한 것뿐만 아니라 학부모 상담, 학생 상담까지 계속 며칠 동안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전염된, 그러니까 무증상 전염 상태에 있던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제 2차, 3차 전염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겁나는 거죠, 사실은. 뭐 이 A라는 사람이 이 질병을 뭐 퍼뜨려서 자기가 무슨 이익을 얻겠다는 것도 아닐 거고 네. 순간적으로 겁을 낸 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싶어요. 근데 걔 성인이고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이라면 자기가 자기가 겁난다는 이유로 했건 어떤 이유로 했건 간에 그 거짓말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을지는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는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른이고 선생이잖아요. 20대 중반의 강사이긴 한데 근데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감염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게 난 더 자기가 확진자가 됐어. 그럼 직업이 뭐냐? 무직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 제자들이 무방비 상태에 놓이고 검사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인 예. 거잖아요. 예. 이거는 정말 무책임한 거. 그래서 지금 고발당했습니다. 이런 거짓말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 고발의 내용이 무시무시할 텐데 음. 그게 다 그 구상권 청구까지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 아니, 천명 구상권 걸리고 청구는 어차피 민사고 예. 2억 정도의 검사비가 들었잖아요. 예, 지금. 이거는 이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거고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건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니라 민사가 진짜 클 거예요. 민사가 정말 무시무시하게 클 거고 정말 몇억 원 이상을 배상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죠. 충분한 어제까지요. 가능성이 있죠. 이 사람 때문에 감염된 2차, 3차 감염된 인천 거주자는 총 14명이고요. 더 늘어나겠죠. 계속 예. 앞으로는. 네. 고등학생 7명, 중학생 2명, 학부모 2명, 동료 강사 1명, 과외교사 1명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 접촉한 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14명을 슈퍼 전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하던 그 순간에 그러니까 내가 이 사실을 숨기면 나 말고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제 그런 상상력의 근원이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환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태원 클럽에 다녀갔던 사람들 또는 그 시간에 이태원 근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클럽에 안 갔으니까 검진 안 받아도 되지. 클럽에도 안 가는데 왜 검진을 받아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클럽이 서울시의 지금 정책은 클럽이 아니라도 그 당시에 이태원 근처에 있었다면 일단 먼저 검진을 받아서 안전성을 확보하자라는 방식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는 건데 내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대에 그 통신중계기에 접속했던 모든 기기를 다 찾아가지고 그 근방에 그 시간대에 있었던 사람들 명단을 추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곧 그 사람들한테 다 그 사람이 실제 거주지가 경기도든 부산이든 광주든 다 연락을 해서 협조를 구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거짓말을 했을 때 들킬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제일 빠르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형사보다 민사가 더 무서울 거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지금 검사비만 2억 썼대요. 검사비만 2억 썼고 1,000명 이상 검체검사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이 1,000명을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해 줘야 됩니다. 일단은 국가에서 보상하겠지만 1,000명을 14일 동안 한다면 이게 몇 억도 될 거예요. 그 식비로 거기에- 10만 원 나가잖아요. 거기에다가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치료비까지 전부 다 구상권 대상이 될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정말로 변호사 저처럼 훌륭한 변호사를 뽑아주면 한 10억 상당 맞아버릴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이게 더 무서워요. 2년, 말 그대로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 감염병 예방법 위반해서 2년 동안 몸빵하고 오지 마 했는데 몸빵하고 왔더니 10억짜리 영수증이 딱 와 있는 거예요. 이건 평생 동안 뜯기는 거예요, 이거는. 파산 신청, 회생 신청 안 돼요. 불법행위에 의한 이 배상은 파상 회생도 잘 안 받아들여져요. 와, 진짜 무섭다. 이건 다퉈야 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감염병에 걸리는 건 죄가 아니니까 예. 자발적으로 있는 그대로 말을 했으면 그 대상이 되지 그렇죠. 않는 거죠. 예. 내가 퍼뜨렸다고 할지라도. 저번에 인터뷰도 그런 게 나왔어요. 내가 설마 걸리겠냐라는 것도 있고 내가 상대가 내가 이렇게 멀리 떨어졌는데 마스크 쓰고 있는데 걸리지 않겠다고 너무 아나무인한 게 세태가 너무 심하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확진자 이상 있으면 꼭 검사 받으시고 요즘에 그 이태원 클러버란 말들이 다른 성 소주다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냥 해도 해준다니까 꼭 검사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인생 파산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순간의 선택이 평생 가평에 사는 수가 있으니까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평이 뭐예요? 잣된다는 뜻이에요. 사과하세요. 지역 비하했습니다. 지금 하면 안 돼요. 사과하세요. 내가 죄송합니다. 미리 막아주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소송 들어와요. 가평에서. 잣이 얼마나 맛있고 고소한데. 그럼요. 네. 제가 자차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 수정과에 올라간 잣은 진짜 맛있죠. 그럼요. 4개 정도. 딱 2개가 올라가 있으면 진짜 이거 더 먹을 수 없나 싶은. 4개 정도.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만약에 내가 확진이 됐다고 하시면 거짓말 하시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그 얘기